제가 좀 얼굴이 부끄러워졌는데 나한테 안국화재라는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요. 내가 하지 마라 예를 얘기를 했어요. 네. 최근 며칠 동안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약간 떨어진 다음에 샀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저는 이제 메리츠 자산형의 대표를 맡고 있는 존입니다. 메리츠 자산운용에 오시기 전에 AUM. 근데 AUM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게 네.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주식 부분 AUM이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조 단위가 된 거죠.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숫자예요. 고객들의 숫자가 우리가 직판을 처음으로 펀드를 직접 살 수 있는 직판. 앱을 한 걸로 봤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35만 명이 됐고. 제가 진짜 관심 있는 게 이제 우리 어린 학생들. 네. 학생들이 펀드를 가입해서 투자하는 숫자가 약 3만 명 정도 됩니다. 3만 명. 네. 그러니까 20대 이하. 그렇죠. 우와. 어떤 애는 5살, 어떤 애는 10살 뭐 이런 굉장한 숫자인 게 부모님이 해줘야 되거든요. 네. 직접 만나야 돼요. 나중에는 앱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네. 처음에는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난 숫자가 3만 명이 넘었다는 얘기죠. 이야. 자산운용 업계에서 이런 케이스는 정말 네, 드물죠. 그래서 놀래죠. 많은 고객이 있지만 이제 돈이 많으신 분도 고객이 되지만 네. 진짜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젊은 사람들, 네. 또 가정주부, 네. 또 우리 어린 학생들 진짜 투자의 즐거움을 알게 하는 게 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 요즘에 좀 어때요? 그 인기를 좀 실감하십니까? 고마운 게 강연 요청이 많아요. 오. 근데 옛날에는 기업이 많았고 네. 또 이제 자치단체가 많았어요. 뭐 네. 시청 뭐 이런 거. 요새는 교회. 교회? 목사님들이 노후 준비해야 되겠다는 거를 엄청난 변화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교회에서 주식 얘기에 그러게요. 클라 소리 하네 그랬는데 목사님들이 전화가 오시고 우리 교인들 부자 만들어 달라. 근데 혹시 대표님도 뭐 시련이나 실패 이런 게 있으셨어요? 인생에? 실패가 훨씬 더 많죠. 에? 대표님이요? 당연하죠. 누구나 실패가 훨씬 더 많아요. 아니 뭐 부자 아니에요. 부자가 가난하다 그거 가지고 실패했다 성공했다 그러면 너무 인생이 슬프죠. 주식도 마찬가지로 막 떨어지다가 올라갈 때 그 네네네네. 랠리가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똑같아요. 실패가 모여서 성공이 되는 거예요. 어. 저는 이제 부자가 되고 싶어갖고 공부만 열심히 부자 하면 되는 줄 알고 막 공부만 열심히 했죠. 네. 근데 이제 대학교 들어갔는데 내가 가는 길이 아니구나 그래서 자퇴를 한 게 첫 번째고. 연세대. 네. 두 번째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 갔을 때 너무 준비를 안 하고 간 게 또 실패죠. 준비를 너무 안 하고 가갖고 등록금이 얼마인지도 몰랐어요. 아 일단 이민은 가긴 갔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땐 젊은 혈기로 갔는데 네. 약간 좌절했죠. 이게 만만치 않구나. 오. 그래서 어쨌든 극복을 했고.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굳이 실패라고 그러면 실패지만은 네. 준비를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있지만 준비라는 과정에서 아마 안 갔을 거예요. 준비하다 보면 또 이게 좀 걱정이 되고 저게 걱정이 되면 그렇죠. 대학교 졸업하고 가자 이랬을 거예요. 과감하게 학교를 자퇴하기로 결정한 것 같은 그런 것들이 그 당시는 실패인지 뭐죠 나중에는 실패가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을 듣고 그래서 실패라는 단어가 너무 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 실패라고 얘기하지만 실패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근데 어쨌든 그 중간에 학업을 그만두고 미국에 가서 물론 누나 한 분은 계셨겠지만 막연했을 것 같긴 해요. 그때 영어 잘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미국 가서 3개월이면 영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존니 대표님이 실제로는 영어를 거의 못하고 미국 가셨다고? 전혀 못했죠. 와 신기하다. 그러니까 대학교 가서 그런 이제 처음에 원서 내는 것도 길도 모르는데 막 그 지하철 타고 가서 손발로 해갖고 찾아갔고 그런 세월이 있었죠. 이야 이거 정말 의외예요. 당연하죠. 그 당시에는 영어를 배울 기회가 없었죠. 저희는 그냥 미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이렇게 하시나 보다. 아니요. 전혀 다르죠. 저는 한국에서 대학교까지 다녔기 때문에 생각도 한국적이 더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배운 거는 합리성, 그다음에 다양성, 그다음에 모험을 하는 거가 장려되는 사회? 네.
왜 금융업을 택하셔서 또 그걸 직업으로 삼으셨어요? 교수님이 미국에 가서 가장 돈 많이 버는 직업 중에 하나가 회계사라는 얘기를 그냥 저는 아무런 비판 없이 들었어요. 회계사를 해야 되겠다, 미국 가면. 그래서 이제 회계에서 CPA가 됐는데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일은 너무 많아. 근데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지가 않아요. 직업을 옮겨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같은 건물에 네. 스커더 스티븐스 앤 클락이라는 회사가 있는 거예요. 네. 그 회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들어가기 힘든 회사고 전 세계에서 최초의 자산운용 회사고. 근데 또 그 회사가 굉장히 한국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저는 소문으로 들어갔고. 그럼 딱 난데 뭘 이런 거죠. 그건 아니지. 왜냐하면 나는 그 당시는 회계사였지 투자 전문가가 그렇죠, 아니었지. 네. 회사에 그냥 점심시간에 눈을 두드렸죠. 점심시간에요? 같은 건물이니까. 그렇지. 사람 필요할지 모르는데 당신이 한국을 좋아한다는 데가 한국 사람이다.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쓰는 것도 잘하고 뭐 다 그냥 뭐 자랑을 했더니 그쪽에서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이없이 점심시간에 똑똑. 그렇지. 그 회사의 좋은 점이 그건 것 같아. 내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견이 없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인터뷰 한번 해볼래? 해갖고서는 연결이 됐고. 우와, 이제 진짜 신기하다. 그렇죠. 또 재미난 거는 내가 회사였기 때문에 회사가 날 뽑아준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투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다 어플라이 했어요. 그래서 왜 나를 골랐을까요? 내가 갖는 회계 지식이 한국에 투자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이제 인터뷰를 할 때 당연히 질문이 나왔죠. 너 투자 경험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래서 나가는 너 한국에 재무제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된다고 생각하냐? 거꾸로. 네. 투자하는 거는 상식적인 건데 너희들이 가르쳐주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맞대는 거예요. 맞아요. 투자를 잘못 배운 것보다 아예 모르면 네. 가르쳐줄 수가 있다. 네네. 혹시 근데 그 면접관이랑 뭐 싸우고 그런 건 아니죠? 싸운 건 아닌데 재미나요. 근데 그분은 지금 나의 베스트 프렌드이기도 해요. 네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스쿼드에 들어가서 세상을 알게 됐고 네. 전혀 또 다른 회사, 다른 사람이고요. 그러게요. 들어보면 청산 뉴스인데 처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하지. 너무 답답하잖아요. 사실 음. 요즘에 취준생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합격하고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뭐 이렇게 웃을 수 있지만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요,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건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아하. 똑같은 말을 해도 너는 성공했으니까 됐지. 그러면 그 사람 절대 성공 못해요. 미안한 얘기지만 대부분 옆으로 비교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나는 이래서 한대. 나는 저래서 한대. 그런데 그걸 끝까지 유지하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자, 그럼 대표님 그 이제 입사를 했어요. 자산운용사에. 거기서는 그냥 승승장구 하셨어요? 아니죠. 그것도 이제 많은 그게 있죠. 그러니까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굉장히 답답하실 수도 있을까. 잘 가르쳐 주던가요, 선배들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나를 따라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내가 본 세상하고 다른 세상을 하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회의를 들어갔는데 네. 무슨 지식이 좋다 나쁘다가 네네. 이런 얘기를 안 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10년 안에 가장 변화가 많이 생길 분야가 뭐라고 생각하냐.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뭐라고 나오고 그 당시 나왔던 얘기가 인터넷이 굉장히 강렬할 거다. 그러면 네, 그때는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나와서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이 나는 거는 일본이 망할 거다. 일본에 투자하는 거 조심해야 되겠다. 그때 일본 잘 나갈 때 아니었나요? 최고였죠. 그러니까 남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거를 그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 훈련이 되나요? 그렇죠.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네. 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얼굴이 부끄러워졌는데 나한테 안국화재라는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요. 한국에서 1등하는 보험회사다. 확실한 1등. 네. 근데 자기가 봤을 때 믿지 못할 정도로 싸대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뭔가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 펀드 매니저가. 아니 내가 봤을 때 싸다. 근데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당시 말해도 제가 루키였기 때문에 네. 최근 며칠 동안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약간 떨어진 다음에 샀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고개를 이렇게 드는 거예요. 요즘에 사실 다들 개인 투자자들은 좀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좀 비싸요. 이거 좀 이따 그러니까 내가 이 안국화재를 살 때는 10배, 20배가 되려고 사는데 지금 5% 싸게 사는 게 뭐가 의미가 있지? 그 다음에 너 확실해? 며칠 기다리면 내려갈 것 같아?
하긴 그렇죠.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걸 어떻게 알아? 요즘에 대표님한테 다들 야단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마켓 타이밍 하지 말라는 거를 그렇게 저는 표현을 했고, 그게 저한테는 평생 오. 부끄러움을 갖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배우는 거죠. 그 사람들하고 이제 친해지고 한국도 같이 오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질문, 그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신선했어요. 예를 들면, 이건 지나간 얘기지만 이제 IMF 네. 오기 전에 네. 은행들에 가서 이제 은행에 계신 높은 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 은행의 목적은 뭡니까? 존재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 당시에 놀라웠게도 사회봉사라고 그랬어요. 주주 입장에서는 뭐야? 큰일 날 소리지. 네네네. 그러더니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위기 올 것 같다. 96년, 97년 이럴 때 보고 한국을 다 팔더라고요. 각 나라의 기업 방문을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들르는 게 이제 그런 경제부처, 은행을 가요. 네. 그러니까 은행이 사실은 어떤 경제의 핏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은행이 건전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그 네네네네. 임팩트가 크니까. 그래서 은행에 가서 그런 얘기를 듣고 위험 시그널로 본 거예요. 그게 이제 객관적으로 봤었는데 이제 우리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밸런스에 대한 음.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다양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자연스럽게 있어야 그런 위기가 막을 수가 있거든요. 대표님도 근데 그 생각해 보면 지금은 대표지만 부하 직원에서 대표가 되려고 이렇게 변신을 한 이유가 따로 있으셨어요? 한국에 다시 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저는 너무나 다행이기도 하고 우연이기도 한데 메리츠 자사운용에서 사람을 필요로 했고 나도 또 기존에 있는 잘 되는 회사보다는 약간 좀 안 되는 회사를 일부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때는 안 되는 회사였죠. 예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회사라고 네네네네. 생각해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회사를 가야 되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하는데 아주 퍼펙트한 매치가 된 거죠. 너무 잘 됐죠, 지금은. 그래서 메리츠 자사운용이라는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네. 사람들한테 주식 투자의 당위성, 주식 투자라는 건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고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고 그러는 거를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게 된 거는 되게 이제 감사하죠. 이건 좀 자부심 좀 가지셔도 돼요. 그래요? 대표님 이제 앞으로 향후 목표는 뭡니까? 지금 저는요. 요즘에 그 유튜브도 열심히 하시는 거 보니까 유튜버 아니요, 저 유튜브는 이제 수단이고 네. 금융에 소외된 분들이라고 얘기해요, 보통. 네. 지방에 계셨는데 그동안 이제 농사만 지시던 분이라든가 투자하는 거에도 굉장히 두려워했던 분이라든가 아니면 투자하는 거에서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든가 또 아이들, 가정주부들이 투자하는 거를 당연시 여기는 게 제가 그걸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